엔비디아가 5%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화이자가 다이어트 약 개발을 재개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출회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처음으로 5,600포인트 선을 넘긴 S&P 500 지수는 5,500포인트대까지 뒷걸음질 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2달 연기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전일까지 주가를 11일 연속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실망이 큰데요. 시제 차량 제작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미 이번 주 디자인팀에는 차량의 일부 요소를 다시 작업하란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8.4% 급락한 반면 라이벌 택시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각각 6%, 4%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투심을 끌어내린 또 하나의 소식,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내 2분기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돈 겁니다. 포드나 BMW, 우리나라 기아 등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 영향입니다. 한편 간밤 대규모 기술주 자금 이탈이 나타나며 테슬라 외에도 모든 빅테크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5.6%, 메타가 4% 하락했습니다. 6월 CPI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주들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통상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기술주와 중소형주, 부동산주가 꼽힙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이들에게 저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 가운데 기술주는 그간 많이 올랐던 반면 중소형주와 부동산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죠. 나스닥 100 지수는 연초 대비 22% 급등한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5.6% 오르는 데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자신감이 생기자 그간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려있던 빅테크주들로부터 덜 오른 수혜주들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다는 해석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가 감소해 사람들이 빚을 내 집을 사기가 쉬워지는데요. 따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속 DR 호튼, 레나 등의 주택 건설주들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오는 8월 7일 10대 1의 주식 분할을 시행한다 발표하자 4% 올랐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분기 순이익이 30% 급감한 데다 현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하자 4% 내렸습니다. 미국 항공주들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델타항공의 실적이 실망스럽자 여타 항공주들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회사 파워코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0%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시장과 연준의 팽팽한 밀당이 느슨해졌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와 비교해 3% 상승으로 예측치 3.1%, 5월의 3.3%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5월 달과 예측치 3.4%보다 0.1%포인트 낮은 3.3%였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도 각 마이너스 0.1%, 플러스 0.1%로 월간과 연간 기준 모두 하락. 전월 대비 하락은 2020년 5월 이후 무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부 데이터도 확실한 둔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 휘발유 가격 3.8%, 중고차 가격은 1.5% 하락했고요. 끈적한 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던 주거비는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달러와 국채금리, 엔화 환율이 내렸고 패드와 치상 9월 인하 베팅은 92.7%에 달합니다. 반대로 움직인 건 또 있는데요. 러셀 2000과 S&P 500의 흐름입니다. 러셀 2000이 3% 이상 상승한 동시에 S&P 500 지수가 내린 건 1979년 이후 간밤의 흐름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닥에 기둥을 세워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화이자에겐 비만 치료제가 그렇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양강구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화이자는 이전부터 이 경쟁구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애를 써왔던 이른바 노력해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 1회 복용하는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2일 2회 복용 버전의 임상도 중단해야 했죠. 그리고 다시
1일 1회 복용하는 체중 감량제 다누글리프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누글리프론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젬픽과 동일한 방식으로 GLP-1 호르몬을 모방해 체중 감량을 촉진합니다. 화이자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유리한 프로필을 가진 제형을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은 시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지만 관련 기업들 주가엔 균열이 보이는데요. GLP-1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이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나타나는 다른 기업들의 위협에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4% 하락, 반면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7.9%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엔 베렌버그가 목표가를 $1,000로 높여잡기도 했죠. 여기에 화이자까지 등판한 비만 치료제 시장, 주가가 살찌는 기업은 어느 곳이 될까요? CPI와 미국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WTI 원유 선물 0.6% 오른 $82.6에 거래 마쳤고요.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 가까이 내린 57,300달러 선에서 달러 약세로 금은 강세를 띠며 2,410달러 선까지 오른 채 거래 중입니다. 나스닥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3.5% 내린 가운데 중소형주 벤치마크인 러셀 2000만 3.6%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